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00선을 이탈했습니다. 개인과 외인이 매도세 나타내면서 2,190선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빠지면서 640선마저 이탈하고 63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원익 IPS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2013년 이후 3D 낸드 시설 투자 최대 수혜주로 꼽혔는데요. 그 이후에 원익 IPS가 비메모리 장비 매출을 키워나가면서 장비 종류가 늘어나고 웨이퍼 만장당 증설 시 수주액이 메모리 반도체 장비 수주액 못지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역시 TSMC의 위상이 여전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가 TSMC 7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것을 보고 있고 NVIDIA의 7나노 GPU에도 TSMC에서 대부분 양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방산업 고객사들이 파운드리 공급사들은 TSMC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양산 과정에서 외부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국산화 진척이 느렸던 분야에서 원익 IPS가 2014년부터 장비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흐름이 국내 고객사의 국산 장비 사용을 촉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2대 고객사가 2020년에 시설 투자 전체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원익 IPS의 국산 장비 출하에 따른 고객사용 매출 규모는 상당히 크게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관련된 그 이익단이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정상화가 전망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OPM 즉 영업이익률 마진율은 약간의 어떤 하향 조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 충당금 반영 가능성이 고려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대한 이런 OPM 그 영업이익률 마진 하락률 일부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할 것을 공고드리고요. 내년 2020년 본격적인 국산화 수혜주로서 2021년까지도 실적 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그림에서는 지금이 저점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32,500원 구간에 늘림목 구간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단기 목표가 37,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수익률이 두 자릿수인데요. 일단 5위에는 PSK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0%를 넘어가고 있고 4위에는 HDC 현대 EP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티웨이 항공 올라와 있습니다. 1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큐캐피털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1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16% 넘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1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2위에는 유니슨 올라와 있고요. 11월 25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3.19%, 1위에는 코맥스 올라와 있는데 12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3.4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4% 이상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알루코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5.3%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테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6% 이상 가져갑니다. 5위와 4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 일단 5위에는 큐캐피털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4위에는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7.3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 중에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22.88%, 2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9% 넘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5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님의 큐캐피털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16%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더 큰 상승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해서 아시아나 이제 항공의 지분 보유를 해서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5월 30일이었죠. 그때 이제 5.4%의 지분에서 3.73%로 지분을 이제 6,710원으로 해서 이제 지분을 약간 좀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주당 이제 5,000원씩 이제 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일부 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이제 매각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에게 또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4년 전에 인수했던 이제 영풍 지주가 있었죠. 당시에 이제 뭐 법정 관리 절차까지 이제 뭐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을 동사에서 인수를 하여서 최근에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2017년보다 지난해 이제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1억으로 450%의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증가를 시켰고 순이익 또한 39억에서 143억까지 이제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매각 진행 절차로 인해서 또한 이제 동사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홀딩 관점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12월 5일에 코맥스 추천해 주셨고 현재 수익률 3%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이제 개별 종목도 조금 빠진 모습인데 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기관은 더 매수해주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60일선을 잘 지지를 받고 있고 뭐 이제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이제 깨지지 않고 이제 살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일단 재료 같은 경우도 이 AI 관련주로도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 이제 산업 성장으로서 아직도 이제 뭐 관련 섹터들이 이제 큰 상승이 없었고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아직까지는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맥스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도 이제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까 전에 목표를 했던 이제 뭐 4,650원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제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동환 사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를 이제 간단히 먼저 짚어보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제 적극적인 이제 반도체 섹터 매수로 인해서 지수를 한껏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오랜만에 이제 좀 매수다운 이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바이오주 섹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해서 이제 외국인의 이제 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차익 매물이 좀 발생이 되고 있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에스텍 파마랑 이제 텔코 RF 제약이었죠. 이제 임상 3상 실패로 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약간 좀 개인 종목에 대한 악재로 해서 바이오 섹터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은 사실 이제 코스피에 비하면 아직 많이 상승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종목에 조금 이제 좀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일단은 지금 2,250포인트와 2,200포인트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아직 좀 많이 멀었습니다. 68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코스피를 따라서 좀 키 맞추기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수급을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이제 폐장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이제 하향을 했던 그런 종목들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미국 증시가 계속 이제 긍정적인 이제 흐름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는 계속 이제 뭐 하락 조정 혹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뭐 코스닥이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던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오늘이 이제 뭐 주주 명부 이제 폐쇄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대주주 그 자격 조건이 조금 더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15억 원에서 이제 뭐 10억 원 이상이 이제 뭐 해당 자격 요건을 이제 갖추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일까지 이제 뭐 대주주가 그 주식 양도세를 이제 줄이기 위한 이제 뭐 그 소득 세율을 이제 피하기 위한 이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뭐 개인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손인 이제 그러한 이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을 계속 쏟아지면서 그 지수 자체를 이제 많이 끌어내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까지는 보유 종목을 많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흐름은 이제 금일장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이제 뭐 배당을 받으려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매수가 돼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배당을 기대한 매수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국내 증시 자체가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적극적인 매수세는 많이 없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지금 바이오주가 이제 뭐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이제 뭐 비보전 관련해서도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텔콘 RF 제약이나 이제 뭐 루미 마이크로 등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한 이제 뭐 투자 경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뭐 조금 기술주나 아니면 저 가치주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동시효과 들어가서 이제 뭐 시장가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명일 정도의 이제 뭐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리스크상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바이오 섹터가 좀 크게 내렸는데, 오늘 이 장에서는 어떤 섹터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오늘 이제 오늘 새벽이었나요? 이제 중국 이제 시진핑의 이제 방한 소식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한은 이제 4, 5월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관심 섹터를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 관련주와 화장품, 뭐 항공, 이제 전기차 이제 관련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한 소식으로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한한령에 대한 더 완화한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계속 지켜봤고, 저 역시 이제 좀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테슬라 이제 주가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자진 상폐로 이제 이슈로 해서 또 이제 재무 악화로 인해서 이제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6월, 7월까지 이제 한 $170 했던 게 지금 이제 $400가 이제 더 이제 상승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실 이제 국내 이제 전기차 관련 섹터들은 아직 뭐 상승을 보인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수급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 역시 이제 조금 이제 좀 키 맞추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전기차 섹터를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아직 뭐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제 금일 추천드린 종목도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고 이렇게 조금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항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일본과 이제 중국이나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사드 배치의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일본하고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갈등이 조금 더 완화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제 뭐 세계 증시랑 계속 이제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 코스피와 코스닥조차도 계속해서 이제 뭐 상반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100포인트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될 가능성이 많고 일단은 뭐 당분간은 이제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위주로 이제 뭐 반도체 업종 등을 이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또 중국과 얘기가 잘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뭐 중국 관련주가 한 번 더 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섹터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내년에 이제 CES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CES에 대한 관련주들도 역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보여집니다. 네, 12월 26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00선을 이탈했습니다. 외인과 개인이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2,190선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 화요일에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요. 1%가 넘게 빠졌습니다. 640선마저 이탈하고 638선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오늘은 좀 긍정적인 뉴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일단 미중 1차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24일에 전해지기도 했고요. 리커창 중국 총리도 은행 지급 준비 후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좀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왔고 더불어서 청와대는 어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안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좀 종목 움직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이 2019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서 관련돼서 이와 관련한 긍정적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55,000원대 이탈하면서 54,9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 94,200원대 올라왔습니다. 93,000원에서 94,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는 오늘 약보합권 흐름 이어갑니다. 181,500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대가 회복이 됐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1만 9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42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엇갈립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 12만 2,500원대,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 25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크게 올라옵니다. 빠졌던 만큼 올라오는 상황인데 2%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8만 8,500원대. LG화학이 지난 화요일에 좀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31만 3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10위권에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약 강보합권 4만 5,6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립니다. 코스피 시장 바로 하락 전환이 됐는데 약보합권 2,187선, 코스닥 시장 강보합권 640선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또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강세 5만 6천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H7B는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0만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네요. 9만 9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CJENM은 약보합권 15만 5,2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4위권, 5위권 펄어비스는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은 2% 가깝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7만 7,700원대. 일단 이 상위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컨텐츠 종목들은 선방하면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SK머트리얼즈 오늘 강보합권 18만 4,400원대 여전히 6위권 지켜내고 있고 KMW가 7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강보합권 4만 8,55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0.47% 강보합 흐름 가져갑니다. 8만 5,700원대. 메디톡스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27%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30만 2,800원에 그리고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자리하고 있는데
0.79%, 1%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9,25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모니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CMG 제약입니다. 동사는 2012년 차바이오텍 그룹에 편입된 제약업체로서 개량 신약 ODF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였으며 최근 독일 옵티막스사 첨단 설립을 도입하여 시흥 공장에서 본격적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ETC 품목 15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환기, 소화기, 안과, 비만 계통의 강점과 ODF 제형에 관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올해 5월 1,000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신공장과 연구소 건립 투자가 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살펴보면 내년 하반기 미국 판매가 기대되고 있는 조현병 치료제 아리피프라졸 ODF의 생산 설비 확충과 연구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계획안을 밝혔는데요. 아리피프라졸 ODF를 동사에서는 대피졸이라고 불리우는데 일본 오츠카 제약의 알약 형태의 조현병 치료제를 입에서 물 없이도 녹는 구강 용해 필름 제형으로 개량한 신약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환각이나 환청 등으로 치료제의 복용을 거부하거나 뱉어내는 사례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사의 데피졸은 얇은 필름 형태의 약으로 물 없이도 입안에 넣으면 바로 녹는 성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복약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환자의 복용 수능도에 대한 미충족 위료 수요로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피졸은 개량 신약이기 때문에 임상 1상을 마치면 임상 2상과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고도 미국 FDA에 판매 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데피졸의 판매 허가를 신청하면 시판 승인까지 보통 10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고려할 때 내년 말 승인을 받아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데피졸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과 함께 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국 시장에서 10% 이상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동사 외형 성장에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2015년 270억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99억까지 증가되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6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2018년인 지난해에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3년 연속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ETC 품목 150여 개를 보유를 하고 있으며 제네릭에서 발생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 내수시장 집중과 약가 통제로 인해 외형 성장이 절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됩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7년 9,000원을 기점으로 올해 2,270원까지 하락하며 74%를 하락하였습니다. 하락하게 된 원인은 지난해 바이오주 고평가 논란으로 한 차례 하락을 하였으며 올해는 동사의 유상증자 이슈로 또 한 차례 하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상증자 전 동사의 시가총액은 대략 6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였을 때 유상증자 1,000억 원은 17%에 해당되어 큰 비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받아들여지며 주가는 하락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7개월 만에 유상증자 이전 부분까지 회복하였으며 최근 4,990원까지 한 차례의 상승 파동을 만들고 약 한 달 보름 정도의 상승 파동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병 치료제인 아리피프라졸 ODF 판매 신청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3,7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4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GRT입니다. 동사는 해외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 법인으로 초기 포장 필름 사업을 시작으로 광학보호 필름, 자외선 차단 등 특수 기능을 가진 화학 필름 전문 기업입니다. 중국 최대 식품 기업인 캉스푸를 비롯해서 중국 대표 IT 기업들인 하이얼, 화웨이, 폭스콘, BOE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애플 등을 최종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외 인재를 스카웃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 양산을 하는 그런 수순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략으로 지금의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강제 기술 이전 및 직접 재산권으로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중국이 준비한 대응책 중 하나가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은 핵심 기술 및 부품 소재 등에 대한 자금률인데요. 즉 국산화율을 2020년에는 40%, 2025년에는 70%까지 높이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국산화 정책과 중국에서의 IT 기기 수요 증가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조 공정상 제품 보호와 성형 균일성 확보, 각 제품의 내구성 향상 등의 필수적인 소재가 바로 화학 필름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보호 필름 및 접착용 소재 필름 사업을 하이테크 사업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 육성 정책 실시와 세제 혜택 등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동사의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의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필름 시장은 3M과 니토, 텐도 등 외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90%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내 중국 필름 1위 기업인 강득신과 동사만이 보호 필름 및 소재용 필름 사업에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지난해 매출 3,054억 원과 영업이익 640억에서 올해 매출 3,680억과 영업이익 773억 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이 1,500억임을 고려를 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6년 최고점 8,210원에서 최근 8월 저점 1,45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약 4년 동안 82%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락 원인은 1세대 국내 상장된 중국 법인들의 부실 경영 등으로 상장 폐지되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중국 디스카운트가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올해 10월 16일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사의 경우 중국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한국 기업을 M&A까지 이제 고려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제 10월 25일 동사를 이미 한 차례 이제 추천을 드렸고 11월 8일 당시 목표가였던 2,700원을 달성한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현재 지금 박스권의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박스권 흐름은 이제 주가 상승을 위한 기간 조정이라 예상되어 다시 한번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2,15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1,9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할 종목은 이제 우정바이오입니다. 이제 우정바이오는 이 감염 관리 이제 전문 기업으로 이제 병원 및 연구 시설에 이제 감염 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 이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감염 관리 서비스는 이제 설계, 시공, 장비, 그리고 유지, 예방 멀균의 토탈 솔루션 이제 형태이고요. 이 감염 관리는 이제 병원의 이제 뭐 수술실이나 뭐 무균실, 그리고 중환자실, 그리고 이제 연구시설의 이제 실험실, 그리고 이제 제약 생산 시설 등에 필요하고, 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 사회적으로 감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제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은 이 흑사병이랑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제 유전성 질병의 기술 및 이제 상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이 사육시설 장비 분야와 그리고 이제 멸균 장비 제조와 판매를 이제 영위하고 있고, 이제 영국 감염 시스템 기업과 이제 독점 판매권을 이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우정바이오가 임상 시험에 돌입한 WJ104는 이게 세계 최초의 천연물 유래 물질로 이 인체 무해의 기존 독성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있고, 이 모기
모기와 살인 진드기와 같은 이제 흡혈성 해충 매개 감염병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개발될 계획인 것만큼 뭐 이제 관련된 비슷한 이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이제 상승 가능성 이제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이 이제 뭐 64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이제 30억 2천만 원을 이제 기록했다고 이제 공시한 바 있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순이익은 이제 뭐 각각 33.5% 그리고 이제 150% 이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동물 실험실 이제 구축 공사 및 이 실험 장비 판매와,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병원 감염 관리 사업의 이제 성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우정 바이오가 이제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 관리에 관한 이제 규칙에 따른 이제 제약 시설에 적용하는 이 멸균 서비스를 이제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 이제 대중 시설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부인과와 이제 산후조리원의 이제 뭐 신생아와 이 산모에 대한 이제 감염 이슈가 이제 종종 이제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차원으로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이 우정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약 20년 전부터 이제 이 과산화 수소 증가를 이용한 이제 멸균 솔루션을 이제 뭐 GMP 그리고 이제 뭐 주사제 생산 시설 및 이 동물 실험실 등에 제공해온 이 국내 유일의 이제 그 기업인 것만큼 이제 관련된 매출 성장을 이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1차 목표가 6,200원, 손절가 4,92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덕양산업입니다.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OEM 이제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 업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로서 이 최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추진하는 이제 뭐 부품 노즐화 그리고 이제 시스템화로 인하여 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이제 납품을 받아서 이제 현대 자동차 제품을 이제 모듈 형태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따 이 덕양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그래핀 관련주로도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의 한 층을 부르는 말로 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이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이제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의 이동성이 빨라서 이제 미래 가치가 인정받는 이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핀의 활용 분야 역시 이제 뭐 초고속 반도체 그리고 이제 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컴퓨터 그리고 이제 고효율 이제 태양 전지 등 이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관련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이 미래의 성장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핀의 개집 방법 및 이제 이를 이용한 이제 나노 복합 재료의 제조 방법에 관한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서 상승할 가능성 역시 이제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이 다른 그래핀 관련주들보다 이제 사실상 뭐 상승했던 그런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도 이제 주가의 위치는 이제 바닥권에 있고 또 양 박스권 매매를 이제 보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간의 매수세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1,09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PPI입니다. 오늘 상장된 신규 종목인데 13% 이상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텔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인 평판 형광 회로 기판으로 해서 이제 그 광통신 이제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5G 이제 그 개화로 인해서
이제 수요 증가로 해서 이제 현재 급등이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0억 정도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장외 시장이었던 그 KOTC에서 이제 거래가 됐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유통 주식수가 현재 이제 한 930만 주 정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내 시장에 이제 상장된 것은 이제 금일이 처음이라서 사실 지금 이제 이거를 매수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사실 좀 더 이제 차트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5G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으시되 이제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보니까 한 8,000원 정도로 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주면 좀 관심권으로 좀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테크인데요. 80억의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운영자금을 조달했다라는 소식인데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465원까지 도달한 상황인데 김재성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일반 대규모 유상증자는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3자 유상증자 배정은 이제 뭐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제 강력한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이제 화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적인 부분에서 이제 적자 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연속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경계를 하는 기업이었는데 일단 뭐 금일처럼 이제 3자 배정의 유상 증자가 뜨면은 어느 정도의 재무 구조가 이제 당장에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재료로 봤을 때 이제 호재성 공시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러한 이제 공시를 반영하듯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 잔량은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주가의 위치는 이제 최저점을 찍고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제 뭐 그 양봉을 터질 때마다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일의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보유한 상태로 일단은 이제 1차 목표가 뭐 한 4,87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금일 중에 상한가가 조금 이제 깨지는 흐름이 보인다면 이제 일정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또 명일에도 금일 상한가가 깨지지 않고 이제 내일 또 갭상승을 한 상태에서 또 한번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1차 목표가 4,870원에서 이제 남은 비중 조금 더 차익 실현하고 남은 비중은 2차 목표가 5,400원 정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증시 웨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중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1월 18일에 휴원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 21%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일단 흐름 자체가 휴원스는 어떤 상승의 흐름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조정을 받으면은 뭐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다. 근데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현재 그 휴원스에서 하고 있는 그 몇 가지 그 상황, 어떤 마취제의 미국시장 본격 지출,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 대한 그 치료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진전하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저만액의 부분에서 이제 증설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현재 그 보톡스에 대해서 이제 해외 수출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뭐 흐름 자체는 아무리 왔다 갔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이클상 어떤 회복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목표가를 제가 65,000원 했는데 충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저점 매수 아직은 더 보유하자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종목은 좀 말씀드렸죠. 오늘은 한번 해운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 이제 올해도 이제 마지막 이제 거래를 하는데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뭐 배당의 마지막 날이고 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뭐 많은 그 변화가 있는 그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흐름에서의 뭐 영향도 좋겠지만 일단 내년 흐름에서의 어떤 대한해운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운주는 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갖고 지금 현재 이제는 제대로 영업을 하고 수익이 나고 이런 것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이제 성장하는 이런 기회를 삼는 게 바로 해운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그 여타 종목보다는 일단은 탄력이 적지만 과거에는 주가의 움직임 또한 아주 컸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런 거고요. 주로 이제 대한해운은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이런 부분의 철광석을 주로 이제 운송을 해주고 있고요. 국내는 이제 포스코 가스공사라든가 이제 한국전력 이렇게 주로 이제 고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지난 그 12월 21일 날 그 세계 최대 선사죠. 셰일 같은 경우에 셰일이 최대 선사인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LNG라든가 뭐 석유 뭐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해운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두 척의 LNG 대선 계약을 그 맺었습니다. 이런 계약은 앞으로 이런 그 대형 그 글로벌사와 대한해운도 충분히 이제 계약을 하면서 미래에는 더 큰 어떤 시장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초적인 역할로다가 파악을 하는 게 좋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LNG선의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그 미래 이제 대세가 이 다음에 이제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전체적 환경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2050년까지나 3배 이상이 예상되면은 이렇게 시작이 어떤 셰일사와의 대한해운이 어떤 LNG 대선 계약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뭐 대한해운은 이제 상승의 초도 단계에도 아직 진입을 못한 아직 바닥권에서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종목인데 우리가 어떤 저점이라든가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이 충분히 그런 시도가 조만간에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저점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는다라면 대한해운도 한번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판단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흐름 자체는 일단은 우호적인 환경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그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태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189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83선까지 빠지면서 지난 화요일 대비 거의 7포인트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0선 다시 회복하고 보합권까지 좀 돌아온 상황이고요. 스쿱 함께 보시면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합니다. 개인이 특히나 6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지지부진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54,9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55,000원대 이탈된 상황에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소폭이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0.4% 강보합권 93,000원대에서 94,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1% 가깝게 빠집니다. 18만 원 선도 이제 겨우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41만 7,500원에 흘러가면서 5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현대차는 12만 2천원대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5만 7,500원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장 초반에는 2% 가깝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 가깝게 상승하면서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이고요. 18만 6,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31만 3천원대, 신한지주 0.5% 상승 흐름 나오면서 4만 5,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봐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57% 상승 흐름 나오면서 64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640선까지 빠졌다가 현재 2포인트 올려내면서 642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스쿱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매도합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3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시장 좀 받쳐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른 헬스케어 장 초반에는 2% 가깝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상승은 조금 반납한 모습이고 1% 가깝게 상승합니다. 55,600원대 그리고 CJ ENM 1% 넘게 내립니다. 15만 4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좀 잘 갑니다. 1% 가깝게 펄어비스는 상승하면서 18만 5,7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시진핑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급등하면서 월요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한 모습입니다. 7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1% 가깝게 반등하면서 SK 머트리얼즈 제치고 시총 6위권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48,8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 머트리얼즈는 약보합권 18만 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파라다이스 오늘 2% 넘게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시진핑의 방한 소식과 함께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나타냅니다. 파라다이스는 이제 19,500원대까지 완전히 안착된 상황이고 메디톡스는 1% 넘게 내립니다. 오늘 30만 원대까지 이탈하면서 29만 8,7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가깝게 내리면서 1,161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하체기의 낚아채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성탄절 때문에 시장을 한 보고 있었죠. 우리도 어제 시장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4일에 조기 폐장하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좀 시장을 했었는데, 조기 폐장할 때 1단계 무역 협의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죠.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2부에 24일에 좀 하락세가 좀 깊었었죠. 그 하락세에 대한 일정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기관 쪽에서 한 602억 정도 좀 매수가 되지만은 외국인 쪽에서는 5억 정도 몇 개 매수가 되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현재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급격하게 좀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이 외국인 개인 기관 쪽에 서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볼 때 단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보는 패턴 자체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올 8월이었죠. 8월 6일 이후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파동을 치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왔었던 그런 흐름이었죠.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에 의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야 할 때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항상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중심을 잡고 오라는 기준에서의 양쪽으로 조금씩만 움직이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시장을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에서 8월까지 빠질 때 하락 추세가 이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리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좀 접어든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께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올라왔다. 그런 종목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손절을 잘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개별 종목 공략으로서의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또 어렵다 하신 분들은 ETF 쪽으로서에 맞춰가지고 해지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독일이다 영국, 프랑스, 홍콩 같은 경우는 박싱데이 때문에 휴장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가 대만에서의 언론에 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폴드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나라 핸드폰 부품 회사들이 수익이 발생하니까 대만에서도 선전을 해보기를 좀 바라본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올해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광주역 일자리 공장이 오늘 개공식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지금 만들어질 것인데 여기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다가 압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모토로라 쪽에서의 폴더 부폰이 클램셀이 사전 예약이 됩니다. 예전에 그 모토로라는 핸드폰 Z가 있었죠. 상당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 뒤로 사업의 그 방향이 실패가 되면서 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보면 되겠는데 그 모토로라가 폴더폰을 만들어내면서 사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12월 26일부터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내년 1월에는 미국의 이동통신사죠. 버라이즌과의 단독 출시 예정도 좀 잡혀 있다는 거고, 클램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화웨이의 메이트 X와 달리 가로 방향축으로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접히는 좀 형태이다 말씀드리겠고, 가격은 약 한 175만 5천 원대로 갤럭시 폴드라든가 화웨이 메이트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폴더 부폰 쪽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련된 부품류들, 케이스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상장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랩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유전자 치료제 분석을 하는 업체가 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은 그 공모가가 4만 원이었는데요. 현재가 보시면은 38,600원. 오늘 장중에는 43,400원까지 찍고 갔습니다. 일단은 공모가 아래로 주가가 형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공모가 1호 거의 또 올려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PPI라는 또 회사가 또 오늘도 상장이 됐는데요.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업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통신, 유선통신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제품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7,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가가 11,000원에 잡고 11,850원에 갔었고, 그 다음에 현재 현재가가 9,170원이라서 공모가 아직 위에 있다는 말씀드려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공모가 아래로 좀 내려오면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는 말씀드리겠고, 자, 미국에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소비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용 부분을 말씀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과연 좋을지, 만약에 이번에 좀 안 좋다 하면은 다우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께서 언론 다 통해서 아시겠죠? 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에 방한할 것으로 정부 측에서 좀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지금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 좀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 상장해 있는 중국 업체들도 좀 강세 좀 보이고 있는데, 좀 보시면 말씀드리겠고, 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뉴스 쪽에서, 기상 예보 쪽에서 계속해서 미세먼지 나쁘다고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좀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총선까지, 그날까지 말고 한 달이라든가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 관련해가지고 남아토건이 한 13% 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로서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산 같은 경우도 한 5% 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서의 그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시장이 지난번에 하락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내일 정도 이 배당락에 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면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또 가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우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장에서는 화성 R&A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성그룹 계열의 자동차용 고무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누수 방지용 고무와 그다음에 연료, 각종 오일, 물 등에 수송되는 호스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호스만 가지고 이 회사가 끌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업은 이 시장은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을 또 납품을 좀 하고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200만 대가 좀 판매가 됐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블룸버그 쪽에서 2030년까지 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가 3천만 대 규모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쪽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회사 같은 전기차에 냉난방 시스템과 같은 공조 부품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에어컨 호스 부분, 아까 호스 말씀드렸듯이 에어컨 호스 부분 중에서의 좀 수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냉매의 역류 및 압력을 제어하는 부품 쪽에서의 좀 추가가 제작이 돼야 되는데, 이쪽하고 또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난해였죠.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전기 자동차 브랜드의 바이튼의 이 회사에서의 그 에어컨 호스 어셈블리와 그다음에 쿨런트 냉각수조 호스를 공급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의 화성 R&A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증권사 쪽에서의 나온 리포트를 좀 통해서 보면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각각 3%, 그다음 30% 증가해서 1조 5,7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2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2,250원, 손절가는 2,030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오늘도 좀 들어오시면은 제가 시장에 대한 대응 또 전략을 또 말씀드리고, 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벌 수 있는 해지 전략도 좀 제시를 해가지고 좀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다면 그 종목 좀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